우리 오늘 2차 부등식 마무리하고요. 경우의 수 살짝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이구만. 잘 쉬었는가? 그랬나? 기억지 않았나요? 우리 2차 부등식을 하고 있었어. 오늘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만날 게 이제 제한 구간이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다루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활용 남아있고요. 그리고 연립 남아있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그래서 세 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제한 구간 나와있는 2차 부등식인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 뭐냐면 그 몇 번 유형이더라? 오랜만이라. 뭐지? 유형 12번 이쪽으로 잠깐 와볼까? 220쪽이나 뭐 219쪽 이런 쪽으로 와볼까? 219쪽. 보면은 유형 11번을 보시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유형을 다루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돌아올게. 유형 20번으로 오시면은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제시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보면은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한 구간이 등장을 하면 뭐 x가 몇부터 몇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결론이 뭐냐, 판별식이 사용이 불가능하거든. 대체 방안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지. 왜 그러냐고 보니까 뭐 살짝만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이제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이 2차 함수 y는 fx가 있다라고 할 때 fx 기준으로 지금 근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럼 이래버리면은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없다니 클 수밖에 없지. 근이 두 개니까.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구간을 제한을 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구간을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찍어볼게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얘들아 빨간색 영역은 근이 없지. 이 영역은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랑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제한 구간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은 판별식의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제한 구간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체 방안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고 더 정확하게는 그래프에서 최대랑 최소를 따지는 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거든. 그래서 흐름은 이런데 문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 몇 번 할 거냐면 23번을 바로 해보면서 무슨 스토리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번. 이제 무슨 스토리냐 보면은 이런 거야. 일단 제일 먼저 제한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 이 구간에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구간 일단 우리가 풀 줄 알잖아. 지금 보면 x에 x-3의 곱이 0 이하니까 적절하시죠? 구간이 0부터 3으로서 이렇게 풀리게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봐봐. 얘는 대칭축이 1이에요.
구간을 0부터 3까지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0이라 치고 3은 한 이쪽에 있다고 칠까요? 그래서 함수가 사실은 이만큼만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되셨나? 이만큼 그려지고 있어. 얘네가 이 파란색 영역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이 파란 구간에 있는 모든 아이들, 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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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모든 포인트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 중에서 가장 저점이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가 어때야 될까? X축 그건 이제 얘가 지금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성립을 하겠지. 요 자리가 0보다 큰 거는 이 모든 애들이 다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로 뚫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이 아래쪽에 생기는 구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결국 따져야 되는 거는 이 가장 저점, 즉 최소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죠.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제가 구간이 있으면 될까? 가장 저점이 0 이상이면 돼. 그러면 최소값 구할게. 1 대입하면 최소값이잖아. A 빼기 3이다. 그쵸? 1 대입하면 얘가 0 이상이면 되니까 A가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제한 구간이 등장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최대 최소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축방이 예쁘게 나오면 다루기가 사실 어렵지가 않지. 근데 예전에 이제 기억들 하실런가 모르겠네. 최대 최소 따질 때 대칭축이 미지수면 조금 번거로웠던 거 기억하니? 그 흐름이 똑같거든. 27번 해볼게.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맞춰볼래? 내가 뭐라 할 것 같아? 아, 안 좋아. 빨리 펴. (227조) 자, 구간이 설정되어 있을 때 2차 부등식의 성립 조건을 따지는 방법은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관련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얘가 일단 뭐 아래를 볼록한 건 확정이잖아. 이렇게 축이 얼마냐면 축이 A야.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불편해? 0부터 1의 구간을 이렇게 얘처럼 이제 0부터 3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가 없지. 어떻게 찍히니? 하고 물어보면 0과 1이 이런 자리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총 3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려놓고 봅시다. 대칭축 A고 대칭축 A야. 축이 미지수면 구간을 잡는 방법이 하나로 결정되지가 않는다고. 뭐 0부터 1이 뭐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니면 0부터 1이 다 오른쪽으로 몰려있는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가지 상황을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볼게. 일단은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일단 A가 1보다 큰 상황인 거고요. 자, 이때는 대칭축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0부터 1 이런 구간에 잡혀 있는 거고요. 자, 이때는 A가 0보다 좀 작은 상황이지. 축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세 가지 놓고 나서 결국 이제 파란색 이 영역이든 뭐 이 영역이든 뭐 이 영역이든 간에 일단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가장 저점을 찾아서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써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자리가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1 한번 대입 한번 해보면 1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나올 건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 a가 3 이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거지.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설정했을 때 3 이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공통 구간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3 이하고 1보다 크다. 이렇게 첫 번째 다음 이 상황 볼게.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 함수의 부분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최소값이 0 이상이다라는 건 변치 않고 그래서 이 자리가 0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 최소가 여기잖아. 그럼 a 한번 대입해봐야겠지. x에 a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가 0 이상이면 된다. 살짝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써버리면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일단 나오잖아. 그러면 얘랑 공통 구간이 어딘가요? 0부터 1이랑 마일부터 2.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얘가 완벽하게 다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쪽 답은 누구야 그냥? 얘지. 일단 현재 얘까지 답이고 그 다음 얘도 추가적인 답이고 자, 이 상황도 해볼게. 자, 이때는 자, 이 구간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가장 접점인 여기만 0보다 크면은 모든 애들 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0 한번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니까 자,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 써지겠지. 그래서 얘까지 답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구간을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y부터 0, 0부터 1, 1부터 3 다 되잖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냥 뭐라 쓰면 예쁠까? 마이너스 2부터 3이 다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축이 미지수인 경우는 분명 까다로운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2차 부등식의 성립 조건은 모든 실수면 판별식의 아이디어였는데 제한 구간이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라. 잘 좀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이제 과제로 해보시고 개념 원리로 와볼게요. 219쪽. 여기는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얘들아, 연립 부등식의 계산이잖아. 여기는 사실 내가 할 말이 많이 없거든.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위에 부등식 나올 거고 밑에 부등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푸는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 그냥 각각 풀어서 그냥 뭐 찾으면 돼. 공통 구간을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딱히 내가 뭐 전달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풀면서 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필수 20번에 1번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거든. 개념원리 220페이지로 오셔서 필수 20번에 1번 한 문제만 나랑 같이 해볼게.
각각의 부등식을 예쁘게 풀어서 공통 구간 그냥 찾으면 되는 거거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얘 구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거 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1 3x, 2x 해주시고 5랑 1 해주시고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딱 맞잖아.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5랑 2x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크다야 큰 근보다 크고 또는 작은 근보다 작다 라고 해서 나온 두 가지 해에 자 연립이니까 당연히 공통 구간을 찾아주면 되겠다. 헷갈리니까 수직선을 이용할게요. 자 5보다 크다가 있고요.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 크다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있죠. 자, 공통 구간은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하고 그렇지. 딱 이만큼이 정확히 공통 구간이지. 선 두 개 지나가는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답이 된다.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 얘네가 그냥 부등식 풀 줄 알면 되는 거고 저는 부등식을 풀 줄 몰라요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2차 부등식 수업을 거의 한 3, 4번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과제로 해보시면 될 거고요. 필수 21번도 해봅시다. 자, 너 한번 해볼게. 일단 내가 인수분해는 그냥 해놨고 위에 거는 해가 명확하게 나오잖아. 1부터 3이야. 근데 얘가 조금 불편하셨을까?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상황적으로 해가 2부터 A였는지 아니면 A부터 2였는지를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조사를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문제의 답이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의 공통 구간을 찾아보니까 해가 이렇게 나왔다 돼 있잖아. 그래서 보면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일단 공통 구간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야, 그럼 얘는 말이 안 되지 사실. 얘는 2보다 큰 범위인데 이런 해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아예 엇나가 있으니까 이게 일단 땡이고 이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이하라는 게 답이니까. 그러면 실선 그려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구간이랑 A부터 2까지의 구간이야. 그럼 지금 보면은 2는 명백하게 여기에 있거든. 이렇게 가서 어딘가 A에서 떨궈야 되는데 떨궜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통 구간이 마이너스 1까지가 다 공통 구간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을 넘어서서 이쪽에 떨어져야 공통 구간이 여기로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라고 했으니 대소관계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같아도 돼 안 돼? 자, 같아도 상관없지 그치? 여기 이제 빵꾸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똑같지? 그냥
부등식 잘 각각 풀어서 공통 구간에 대한 생각을 하자입니다. 딱히 전달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해서 마필 시너지로 돌아와 보시면 이거 갖다가 유형을 또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 228쪽부터 보면은 연립부등식이 진짜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니까 좀 특이해 보이는 거 몇 개만 해볼 건데 1339번 해볼게요. 1339번 하나만 해볼게. 어제 진단평가 어려웠니? 네. 점수가 아름답던데.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진 않고 비슷하더라고요. 인수분해가 많이 어렵구나. 네. 아니 항등식이 더 나머지 문제가 더 어렵지 않아? 그건 그런데요. 시간 부족해? 시간이 좀 분별이 잘 안 나왔어요. 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 이제는 내가 이제 하도 뭐라 해가지고 알지 않아? 루트를 합쳤는데 나눗셈에서 마이너스 붙으려면 어때야 돼? 분모만 음수고 분자는 어때야 되니? 자, 얘는 0 이상이라고 했어. 0 이상이야. 0이어도 돼. 왜냐면 0이면은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잖아. 그쵸? 그치?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너네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등호 꼭 써야 돼. 알았지? 등호 써. 분자는 등호 써야 돼. 분모는 등호를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돼. 분모 0일 수 없으니까. 그지? 부탁 좀 할게 제발. 이거 와서 이거 해가지고 쌤 등호를 빼먹어서 틀려왔어요 하면은 진짜 손절할 거야. 알았지? 자, 아무튼 뭐 등호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고 푸는 건 어렵지가 않지. 각각 인수분해 합시다. 답까지 씁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3부터 4고요. 얘는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라고 해서, 자, 공통구간 잘 안 보이면 수직선 그려서 눈으로 보라고 계속 말씀해 드려요. 마이너스 3부터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이상이 하나 있고, 자, 마이너스 5 이하가 하나 있다. 자, 공통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잘 보이죠? 여기가 되겠지? 답은 2부터 4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정수 x는 2, 3으로 두 개가 있겠네. 그러니까 등호 제발 잊지 말아 주세요. 나머지 문제들 과제로 연립부등식 계산 연습만 잘 해보시면 될 거고, 자, 유형 24번으로 와서 좀 재밌게 생긴 거를 또 풀어볼게. 1350번 한번 해보실까요?
쌤 설에 용돈 받으셨어요? 나는 주어 이제. 나 조카 있어서 줘. 우리 나이에 용돈을 왜 받아? 아 맞다. 어? 네? 너는 아직도 세뱃돈 받아? 네. 애기구만 애기. 대학생 가서도 받고. 야, 뭐 대학생 가면 왜 받아? 알바해서 돈 벌어. 사촌 언니도 받는데. 그래? 사촌 오빠도 받는데. 많이 받아. 일단 뭐 미지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어지럽게 생기긴 했으나 친절하게 다 뭐가 되니? 인수분해 다 되게끔 줬지. 당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일단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보니까 A, B, C의 대수관계도 다 주고 있잖아.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니까 자, 얘 한번 써보자. 큰 거보다 크다랑 작은 거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얘도 C가 제일 큰 거니까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해서 얘랑 얘 공통 구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제 수직선 또 찍어보자는 얘기지. 수직선상 분명 A, B, C의 대수관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A가 제일 작고, 그다음 B고, 그다음 C야. 이제 뭐 얘부터 찍어볼게. B보다 크다란, 자, 그다음 A보다 작다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갖다가 범위 찍어보면은 C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공통구간이 명확하게 이쪽 영역이랑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되는 거잖아. 그 해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x, C가 2니까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달라 이거지.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답이 됩니다. 미지수 많다고 조금 당황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25번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뭐 해가 있어라 없어라 공통구간이 있다 없다 얘기니까 너네가 수직선 그리면서 각각 해보시면 되고, 자, 유형 26번은 별표를 좀 치자. 사실 연립부등식을 풀어냄에 있어서 뭐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각각을 풀어서 답 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정수의 개수 여기가 중요하거든. 연립에서 59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저번에 제가 해놨는데 해도 쓰자.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1부터 3이야. 자, 밑에 거를 볼 때 얘들 일단 처음에 불편하긴 해. 이게 지금 A부터 5일까 5부터 A일까 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만족하는 공통 구간의 해가 정수해가 4개가 나와야 되잖아. 야, 그러면 얘는 얘랑 공통 구간이 있을 수가 있냐 없니?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얘는 3보다 작다는데 5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탈락이고 일단 이 순간이 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껴지니? 그러면 수직선을 또 그려봐. 자, 마이너스 1부터 3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5를 찍어볼 거야. 5는 명백하게 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쭉 뚫고 들어올 건데, 근데 정수해가 공통 구간에 4개 나와야 되거든. 4개가 나오시려면 지금 여기부터 세 가지고 3, 2, 1, 0까지 들어가고 얘는 빠져야 되는 거지. 즉 정확하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A를 잘 떨궈줘야 정수해가 너 이렇게 4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부등호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써줄 건데, 자, 등호 여부도 체크하셔야겠죠. 자, 여기 붙어버리면 정수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맞을까? 그러면 붙이면 안 되겠지. 자, 여기는 붙여도 정수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지. 등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건 사실 이제 1차 부등식 연립할 때도 여러 번 좀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자, 1365번 하나 더 해보자. 할게. 그래서 이 위에가 어떻게 표지? 두 가지. 아니지. 한쪽에 상승. 아, 그렇죠, 그죠? 그지? 그래서 변변 K 더해서 이렇게야. 잊으면 안 돼. 알지? 잊지 마. 다음에 뭐 얘는 이제 우리 지금 본업이죠.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얘랑 갖다가 공통 구간을 찾았더니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면 정수 x를 더해서 7이었대. 공통 구간에 뭔가 정수들이 있는데 정수해의 합이 7이래. 그래서 수직선 찍어보면 4보다 크다가 있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있잖아. 여기다가 얘를 찍을 거야. 요렇게 생기는 범위를 찍을 거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봐봐. 일단은 얘를 찍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야 얘들아 이거 간격이 몇 칸이야? 10 차이 나지 그치? 그러면은 구간에 이렇게 찍어버리면 여기에 정수 몇 개 들어있을까? 그럼 그 10개를 더해서 7이 될 수가 있을까요? 4보다 큰 거에서 5부터만 더해도 벌써 5랑 6만 더해도 벌써 11인데 그치? 이쪽에 다 들어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 합이 7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쪽에 일단 하나 걸어주고 자 일로 쭉 넘어가는 방향을 생각할 건데 그럼 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떨궈지면 공통구간이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4보다 큰 정수들을 더해서 합이 7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5랑 6만 들어가 있어도 벌써 11이라니까 여기 있는 정수들 다 더해서 7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음수 쪽으로 더 넘어가서 값을 깎아내야겠죠. 그러면 혹시 보이나? 5랑 6이 들어있다고 치면 합이 지금 11이잖아. 4만큼 깎아주면 합이 7 유지되는 거 맞니? 여기다 누구까지 해가 들어가 있으면 될까? 마이너스 4까지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자 K-5는 여기서 닫아주면 되겠다. 즉 마이너스 5는 포함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지 않겠니? 자 마찬가지 7도 외부로 떨어뜨려 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공통 구간에 5랑 6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해서 합이 7로 만들어졌구나 추론을 하셔라 이런 문제겠죠. 자 해보자. 그럼 여기서 K-5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야.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까지는 껴줘도 되는 거니까 등호 붙이시면 되고 얘 껴주면 값이 더 깎이니까 안 돼. 이거 첫 번째. 자, 이 자리 보면은 현재 K 플러스 5는 6까지 껴줘도 괜찮으니까 6에 등호 써주시고 7은 껴주면 안 되니까 등호 뺍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자리는 0부터 1까지고요. 자, 여기는 1부터 2까지야. 자, 얘도 만족하시고 얘도 만족하시려면 누구밖에 안 되는 게 보이니? 1밖에 안 되지. 좀 난이도가 있지 얘는. 합이 7 되는 구조를 추론하는 것이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 자, 그래서 뭐 연립에 대한 얘기는 조금 특이한 문항들 위주로만 풀이를 해봤고요. 물 한 잔 마셔볼게. 개념을 내볼까? 내가 앞에서 안 풀 거야. 222쪽에 22번 풀어보자. 그냥 한 별씩 2번 쓰면 되는 거지. 그죠?
모르겠어. 너네 그거 알아? 시험 2달도 안 남은 거? 네? 2달도 안 남았다고요? 응. 너네 혹시 지금 좀 설 끝나고 해가지고 풀어져 있으면은 긴장 좀 해라. 이거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좀 하나 팩트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3월 4주차까지 또 수업을 하고요. 뭐 중간고사 보면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3월 마지막부터 4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까지 한 3주간 내신 대비 하거든. 내 경험 얘기해 줄까?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다른 건 모르겠어. 내신 대비 기간에 바짝 수학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잘 되는 애 진짜 한 명도 못 봤어. 평소에 안 하고 이제 모르다가 내신 대비 들어가가지고 3주 동안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일단 심리에서 밀린단 말이야. 해야 되는 양이 많잖아. 그러면 막 이제 풀면서 막 양치기에 또 의미를 두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해도 못하고 막 풀다 보면 이게 실력이 안 늘어. 나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8년째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긴장 좀 해. 지금 아직 2달 남았잖아. 나중에 뭐 3월 들어가서 학교 가고 이 4주에 진짜 빨리 지나고 학교 입학하고 하면 또 정신없잖아. 또 내신 대비 때 해가지고 평소에 안 해놨는데 점수를 막 갑자기 올린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 알았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2달 남았을 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알았냐고! 너는 목이 나와가지고. 나 지금 목소리 상태 너무 안 좋아. 설날에 너무 놀았다고. 뭐 나갔어. 보셨어요? 나? 친구들이랑 놀았지. 아무튼 얘들아, 나중에 뭐지? 뭐 윈터 끝나가니까 좀 해이해지고 나중에 또 학교 가가지고 3월부터 또 열심히 해야겠다. 정규반 또 개강하니까 그때 또 잘하면 되겠지. 이거 되게 큰 오산이다. 정규반도 쌤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때도 그렇긴 한데 그때 뭐 당연히 뭐 열심히 해야겠지만 해이해지지 말라고. 2달도 안 남았어. 2월 짧잖아. 그지? 부탁 좀 한다. 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신 대비 기간에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실력 느는 애 진짜 못 봤어. 맞지?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내신 대비를. 이런 말은 아니야. 평소에 해뒀으면 점수가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고. 아무튼 야 이거 말이야. 이거는 야 허금 가진다면 판별식이 뭐야? 작다. 나보다 작다잖아. 실금 갖는다면 판별식이 뭐야? 작거나 크다. 아니 그치 그치. 맞네. 그럼 그냥 풀면 되겠지. 판별식 짝수공식을 쓸게. 짝수공식 설마 안 외우신 부족하신 분 없으시죠? 야 짝수공식도 그냥 안 써도 잘 풀리던데요. 하면은 그 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야 이거는 이제 쓰면 좋으니까 내가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쓰면 좋아 짝수공식은. 알았지? 혹시나 안 외우고 있다면 써주세요. 자나 그치 않아? 그치? 인수분해 잘 하시고 0보다 작다는 사이값으로 나오고 0보다 크다는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우리 오늘 2차분해 수업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인 거 같은데. 벌써요? 내 진짜 천천히 하고 있잖아. 세 번째다 세 번째.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통구간은 -2분의 3부터 0이 되겠지.
공수2가고 대수가고 미적 가면은 공수1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양도 많고 하단 말이야. 지금 잘 해놔. 이거보다 더 양이 많다고요? 당연하지. 갈수록 많아. 얘보다 양이 적은 거고 딱 하나 있어. 확률 같은 게. 그래서 조금 각성하셔라. 맞다. 쌤. 그 쌤이 저번에 중국인 싫다 하신 그 영상 있잖아요. 아 왜 그래? 친구들이랑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 왜 그래? 하지 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2차 부등식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 건데 2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모든 단어의 마지막 활용이잖아. 자, 활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만났던 실, 생활, 활용 또는 도형에서 활용 있으시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2차 방정식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좀 이상하다 느끼진 않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다 한 세트라고. 2차 방정식 관련해서 자, 해 조건에 대한 유형이 두 가지로 뿌려져 있어. 자, 뭐가 있냐면 1번이 자, 해의 부호 되시겠고 두 번째가 해의 위치 찾기라고 해서 있는데 일단은 뭐 얘는 이제 우리 1회독이니까 이거 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실 때 할 거라 얘는 지금 1회독 때는 안 할 거야. 이거 난이도가 되게 많이 높거든. 실제 수능에도 나오는 개념이기는 해.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기말고사 쪽 들어갈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활용 파트에 있는 거 실생활이나 도형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 부호 판별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등식에서 활용 파트는 사실 1차 부등식에서도 있었잖아. 너네 그거 기억나냐? 그 의자 갖다가 뭐 이래저래 하는 거 기억나? 의자에 뭐 몇 명이 앉으면 몇 개가 남고 이것도 기억나지? 네. 내가 지금 거기 할 때 무슨 말 했냐면 그러니까 부등식의 활용은 분명 난이도가 어려운 게 맞아. 뭐 소금물도 있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유해영화에서 정리할 만한 거는 뭐 의자 문제 그 정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좀 피지컬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 부등식의 활용식 쓰는 건 너네가 하는 거야. 너네 연습으로. 내가 백날 앞에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도 일단은 실생활 활용이 또는 도형에서 활용 나오면은 너네가 스스로 식 쓰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의자 문제 했던 것처럼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딱 하나의 유형만 정리할 건데 뭐냐면 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 관련해서는 시험에 종종 나오고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또 확인을 해보면 이 유형이 되게 많이 수록이 돼 있어서 출제율 좀 높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삼각형의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가 자부터 쓰자. 일단 직각삼각형이 나올 건데 직각 기준으로 여기가 예각도 있을 거고 둔각 삼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할 거니까 잘 기억해놔. 자, 전제를 깔 거야. 자, 삼각형의 자,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가정까지 깔아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 얘는 아주 많이 익숙하잖아. 직각삼각형 만족하려면 성립하는 식이 뭐죠?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 더하기 B제곱이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지. 야 그럼 여기는 파트가 부등식인데 얘는 등식이잖아. 나올까? 여기서는 직각이 나오진 않겠지?
예각 조건이랑 둔각 조건을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예각 조건은 뭐냐면 C를 제곱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도 더 작으시면 되고요. 둔각 같은 경우는 C의 제곱을 한 게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크면 이게 둔각의 조건이야. 지금 예각이든 둔각이든 일단 식이 부등식으로 써지잖아. 그래서 일단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이 파트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니까 부등식이 몇 개 더 써지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또 추가적으로 부등식 써질까? 애기 때 배운 건데. 아, 정상. 삼각형의 결정 조건. 아, 뭔지 기억나? 아니요. 초딩 때 배우잖아. 초딩 때 막 뭐 막대기 같은 거 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봐. 안 만들어지지 마 이런 거 하지 않아? 아, 너네 변의 길이 이걸로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음. 없어. 왜 없지? 우리 초등학교 졸업했잖아. 제일 작은 변 두 개 더했을 때 그치. 3을 넘겨야 되는데. 맞아.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합보다 작아야 돼. 그럼 걔도 부등식 아닐까? 어떤 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A 플러스 B가 C보다 커야 돼. 다 부등식이겠지.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을 건데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여야 하지. 즉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여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모양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둔각 조건 하나 써주시고 삼각형 결정 조건 하나 써주시고 변의 길이는 모두가 양수여야 된다까지 써서 다음 세 가지 세트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 됐니? 정리를 해줄까? 책에다가 좀 정리를 해둬. 직각 삼각형은 저거 안 되는 거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쌤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등식 파트니까 얘는 요 단어에서 안 나오겠지. 아, 안 나온다. 등식이니까. 정리 끝나시면 필수 23번을 직접 뚫어보실까요? 먼저 한번.
지각하고 졸고 아주 보기 좋아요. 알았어. 미안, 내가 오해를 했네.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나 7시 반. 눈이 떠져요? 아, 원래 평소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다 그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나. 몇 시에 주무세요? 한 12시쯤 자지. 12시, 1시. 나중에 직장 생활하는데 맨날 시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에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진짜. 이렇게 맨날 시각하는 습관인데. 야, 누가 제일 긴 편이니? X 플러스 1. 얘가 제일 긴 편이야, 그렇지? 왜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당연히 얘가 제일 길지. 둔각이 되래. 둔각에 대한 조건으로서 일단은 써볼 수 있는 것들 다 써볼게. 제일 먼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커야 돼.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보다. 2번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은 작아야 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3번 애초에 얘네들이 다 길이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양수여야 돼. 그러면은 얘만 양수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양수가 될 거니까 제일 작잖아. x가 1보다 커야 돼. 꼼꼼하게 잘 풀어서 공통 구간 찾으면 되겠죠. 되지? 별거 없죠? 자, 오른쪽으로 이항 한번 해야자.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야. x제곱 하나 있을 거고 빼기 2x인데 플러스 2x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빼기 4x에다가 상수항은 사라질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항했으니까 0보다 작다일 거야. 자, 여기는 우변이 2x 빼기 1이니까 얘도 다 오른쪽으로 문자를 이항해보면 x가 크대.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이항해서 2보다 뭐 얘는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 얘랑 얘랑 자, 얘의 공통 범위가 되겠지. 그런데 얘는 몇부터 몇이냐? 0부터 4가 된다. 까지에서 공통 구간 다 찾으면 수익선 그려봐. 잘 모르겠으면 2부터 4라고 나오겠죠. 자, 이거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좀 특이하니까 내가 다 정리를 해주는 건데 그 외적인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밑에 481번 같은 거 봐봐. 481번 보면 뭐 직사각형 관련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정리해줄 필요는 없잖아. 직사각형 뭔지 알지? 이런 것들은 너네 피지컬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플로 와볼래? 그래서 유형 233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둔각 문제, 예각 문제 3개 수록이 되어 있고 이 루틴을 벗어날 수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쟤를 기억하고 하나씩 침착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칠판에 있는 이 얘기를 벗어나질 않는다고 모양 결정은 알았지? 숙제를 해보고 나랑 71번 하나 풀고 쉬었다 합시다.
이 그림 익숙하지 않아? 이차함수 할 때 익숙해서 더 싫어. 이런 그림 이제 봤었어. 뭐 궁금하면 나 같으면 앞을 보겠다. 156쪽에 뭐 892번 이런 그림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차함수를 그러니까 직사각형 이차함수에 내접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봐봐. 자 일단 얘가 y절편이잖아. x의 0 한번 혹시 넣어봤니? 0, 얼마니? 그래 고맙다. y절편이잖아. 그치? 이거는 표현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둘레를 찾을 건데요. 둘레가 GK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길이는 그냥 얘지? 그러니까 세로는 끝났잖아. 가로를 할 건데 이거 생각을 해봐. 축이 지금 뭡니까? K 축이 K죠. 그럼 이 길이가 뭐야? K 좌우 대칭의 이 길이도? K 가로 몇 K? 2K 2K.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둘레라고 하는 것은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몇 배 하시면 돼? 2배 하시면 되겠죠. 어렵게 생겼는데 진짜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부등식에 넣어서 봅시다. 자 2배에서 이쪽에 그냥 집어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2배 하지 말고 2로 나누자. 7 2로 나눌 거야.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 39. 자 그러면 이쪽 한번 풀어내시고 이쪽 한번 풀어내셔서 공통 구간을 찾아주면 되겠다. 왼쪽부터 풀까? 7을 이항해주면 K제곱 2K 빼기 3이 0 이상이다고. 여기도 해볼게. 얘 왼쪽으로 보내줄게. K제곱 2K 빼기 35가 0 이하다. 됐을까? 인수분해 하면서 마무리 해보면 되겠죠? 자, K 더하기 3 K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1 이상이다 또는 마이너스 3 이하다 랑. 자 여기도 인수분해 되지. K 더하기 7 K 빼기 5가 0 이하야. 그래서 마이너스 7부터 5가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K는 일단 양수 베이스의 공통 구간에 있는 자연수 K를 찾으라 했어. 저기서 이제 안 그리고 할게. 공통 구간에 자연수 누가 있을까? 1, 2, 3, 4, 5까지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은 15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전혀 쫄 필요가 없었던 쉬운 문제니까 잘 좀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부등식 더 진행해볼게요.